네, 반갑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혼조세 마감이 됐습니다.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조금 상승 기조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우지수는 0.25% 상승 마감이 됐고요. S&P 500도 0.1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6% 기록하게 되면서 그냥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됐죠. 주가가 그동안 단기적인 하락을 또 보여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이제 하락을 멈추는 단계, 그 다음에 반등을 다시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을 또 멈추고 반등 나온다. 자, 그렇다는 것은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선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지루한 박스 형태의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겠죠. 자, 지지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 또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반등, 계속 이런 게 반복되게 되면 일정 구간에서 유지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일단은 관망하자,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흐름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코인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해외 투자의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에 의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애매하게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이런 것들 나오면서 진행이 좀 된 건데,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플레이션 경고 속에서 혼조 마감이 됐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하고도 우리가 좀 선반영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리면 미국도 내린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좀 괜찮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뉴욕증권 거래소에서는 설명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혼조 마감이 좀 됐었고, 개장 전에는 보편적 관세 및 세금 계획이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거의 모든 위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상방 리스크가 증가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로 인하여 금리 인하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없고 하반기 정도나 돼야지 한 번 정도 내리지 않겠냐.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0.15, 얘는 미리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진정되는 모습이었겠습니다만, 니콜라는 14%나 폭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여기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기차가 급락하는 모습,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급락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 그 최고 경영자죠, 젠슨 황이 양자컴은 아마도 20년은 지나야 실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젠슨 황이 그랬을까? 이 엔비디아가 약간 민폐를 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주가도 좀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온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2월에 발표될 고용지표, 고용보고서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보고서에서 만약에 놀랄만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놀랄만한 소식이 나오면 시장이 요동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군요. 자, 근데 지금 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버리게 돼버리면 지금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더 불을 짚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게는 좀 불안정한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닝쇼크 조짐에도 황제주 복귀.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을 회복하게 되면서 황제주의 지위를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조금 낮은 상황으로 진행되어 있죠. 그리고 실적 추정치를 하향한 조종사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네. 실적이 나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다. 실적 나쁜데 얘는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와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실적이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재 소멸 뭐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물 보안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자, 일단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뭐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넘어가가지고 뭐 에코가 아니죠, 알테오젠 이런 쪽,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이런 쪽으로만 집중되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입,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유입에 따른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닥이 죽었다가 코스피가 죽었다가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수급에 따라서 이동이 되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은 최근에 증시에 이 거래 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최근 생물보안법 통과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긴 한데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아일랜드에 위치한 백신 생산 시설을 머크에 매각하면서 다시 기대감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거 하나 가지고 이제 기업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또 다시 올리는 상황으로 좀 진행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인데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기업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냥 기대감, 정책적인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상승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짝하는 모습이 좀 있을 수는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또 있나요? 네,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힘 빠지는 밸류업 지수. 자, 요거는 계속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들은 엄청나게 많이 해놓죠. 네. 자본시장 밸류업 도약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꼭 대한민국을 갖다 붙여가지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느낌을 자꾸 주는데, 네. 똑바로 하면은, 네. 굳이 이런 거 안 갖다 붙여도 괜찮습니다. 네. 자, 아무튼, 밸류업 지수에 대한 거래대금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91조 원이었는데 지금 1월달이 되니까 20조 4,900억 뭐 차이 많이 나죠. 네, 이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게 되고 최근 한 달 사이에 2천억 원 가까이 자금 유출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밸류업 지수랑은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요? 얘네들은 배당금이 적은데,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때 밸류업 지수 포함할 때도 얘네들을 왜 넣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정부는 정권과 무관하게 밸류업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이것도 근데 금융권 수장이 바뀌면은 이 밸류업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전혀 뭐 이런 혜택을 받는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금 파격적이거나 확실하게 좀 매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업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정당한 주주 이익 뭐 그냥 이게 쓸데없는 소리들 안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요, 지금 3월 달에 시작되는 이 공매도, 공매도 재개가 지금 이번에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밸류업보다도 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려놔야 됩니다. 주가를 올려놔야지 공매도를 때려서 수익을 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교묘하게 맞물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3월 달에 그 배당락, 고배당주들 있고요. 그 다음에 1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의 어떤 또 실적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3월 말에서 4월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월 달까지 주가를 계속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공매도 재개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서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을 끌어당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산화 작업은 거의 다 끝났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공매도가 아마 재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밸류업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을 믿고 갈 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투자자들은 이미 마음이 좀 떠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다지 썩 좋진 않아 보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전력기기 더 간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AI가 확장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력기기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중소형 전력주들도 포함해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 산일전기, LS일렉트릭 뭐 등등등등 나타나고 있다. AI 쪽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력 관련주들이 그동안 주구장창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가에 이미 반영한 것은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변압기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이런 미국향 중장기 외형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그 구간에서 얼마만큼 더 상승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 솔직히 우리나라 그 증시나 기업들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성장 동력이 많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어떤 전력 그 포인트, 기존의 어떤 그 재료들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재탕을 해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은 애매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형태의 느낌들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냥 아직까지 안 올라간 그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결국엔 지켜보다 보면은 일정 시간 동안 그냥 유지가 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공매도를 만나게 되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력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 전망은 굉장히 밝고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주의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런 정도고요. 네, 국민연금이 내수 부양에 베팅했다. 유통 종목군들의 지분을 늘렸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유통 종목의 비중을 늘렸다. 뭐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S&T 에너지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주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고요. 뭐 아무튼 네, 그런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내수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뭐 명절 연휴에 하루 더 쉬는 거 뭐 그런 것들도 포함되고 올해 연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연금 쪽에서는 이제 그런 쪽에 조금씩 더 비중을 좀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이 뭐 유통이나 내수주 쪽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을 테니까 미리미리 사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가 나왔었던 기업들이거나 경영권 분쟁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들은 주가 상승이나 또는 주가 변동에 의해서 매도를 치는 형태로 좀 이제 공격적인 어떤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뭐 일단 국민연금은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되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마트, 오리온, 제일기획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세를 확장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롯데쇼핑,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이런 유통업계의 전통 빅3 지분을 모두 늘렸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자 이게 정책 테마주로 또 엮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정부 출범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수주가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요거는 네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에 의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4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HD 현대중공업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일단은 트럼프 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쪽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 조선기자재, 조선주 다 함께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이 뭐 52주 신고가다 어쩌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네, 미치광이 같은 기업들에 비해서는 올라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격을 벌려놨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뭐 실적이든 정책이든 간에 이제 계속해서 움직임을 밀어준 상태고, 조선주들은 말씀드렸지만 아직 성수기에 진입한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뭐 내수 경기 회복이나 경기 회복, 경기 부양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조선주들이 또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성수기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 어닝 서프라이즈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HD 현대중공업을 타겟팅해 가지고 이렇게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거 증권사들이 늘 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 흥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30만 3천원까지 가 있는데 34만원 31만원 이 목표 주가가 근데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더 있을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은 잘 가고 있을 때 뭐 분명히 또 조정은 나오겠죠. 조정은 나오겠지만 그 조정폭이 상승의 어떤 추세를 꺾어버리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가요? 네, 오늘은 만기일이기도 하니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꼭 생각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떨어졌다가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만기일 지표를 2500에 맞추느냐 2550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맞춰놓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자, 그동안 계속됐었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어제 수급 동향에서는 조금 약화된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자기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로 갈 수도 있다.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2550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테고요.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250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맞추려고 할 테니까 아마 크게 흔들리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닐 것 같아 보이고요. 그냥 만기스럽다라는 느낌을 조금은 받는 그런 하루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대응들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